하얗게 눈 덮인 밭을 보면서 이제 평화롭구나 생각하시나요? 혹독한 추위가 작물의 적들을 모두 처리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하지만 바로 지금 여러분 발밑에서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고작 20인치레미 깊이에서 생명체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씨앗을 사기도 전에 깨어날 수백만 마리의 굶주린 잎들이 그곳에서 잠들어 있죠.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숨겨진 위협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벌레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전쟁을 선포할 겁니다. 스스로를 게으른 농부라고 생각하더라도 땅속에서 월동하는 해충을 제거하는 비밀스러운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한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상대할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자연이 그들의 편인지부터 알아봅시다. 많은 분들이 겨울을 토양 소독기라고 생각합니다. 영하 20도가 되면 모든 유충이 죽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오해입니다. 흙은 완벽한 보온병 역할을 합니다. 고작 30cm의 두께의 눈층만 있어도 폭신한 이불처럼 작용하죠. 바깥 기온이 아무리 매서운 한파라 해도 밖고랑 깊숙한 곳의 온도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충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생존의 달인입니다. 진화는 이들에게 무생물화 아나비오시스라는 메커니즘을 선물했습니다. 신체의 모든 활동이 거의 완전히 멈추는 깊은 잠 상태죠. 게다가 이들의 몸에서는 천연 부동액까지 만들어집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혈액 속의 글리세린과 당 성분이 해충들이 얼음 조각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들은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첫 온기가 느껴지면 잔치를 시작하기 위해서요. 이 지하 스릴러의 주연들은 여러분에게도 매우 익숙할 겁니다. 바로 거세미, 감자잎벌레, 땅강아지, 그리고 굼벵이들이죠. 오늘 우리는 이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 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소평가하는 가장 교활한 텃밭의 난적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철사벌레입니다. 딱정벌레의 유충기죠. 이 녀석이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바로 흙 속에서 무려 5년 동안이나 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5년 내내 감자폭이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면서 여러분의 뿌리 작물을 갉아먹습니다. 정말 철사처럼 단단해서 손가락으로 눌러도 쉽게 으깨지지 않죠. 겨울에는 무려 60cm 깊이까지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겨울잠을 자죠. 하지만 이 녀석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바로 게으르다는 겁니다. 먹이가 알아서 찾아오지 않는 이상 스스로 움직이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봄의 화학약품이나 농약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철사벌레는 너무 깊숙이 박혀 있어서 화학약품만으로는 퇴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더 영리하고 교묘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녀석이 겨울잠을 견딜 수 없는 극한의 환경을 만들거나 아니면 확실한 덫으로 유인해내야 합니다. 자, 이제 땅속의 진짜 몬스터, 땅강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녀석은 여러분이 삽질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땅굴을 팝니다. 겨울이 되면 땅강아지는 더 깊숙이 파고듭니다. 특히 퇴비더미를 발견하면 1m, 심지어 2m까지도 내려가죠. 따뜻한 퇴비나 거름더미는 마치 온돌방이 갖춰진 5성급 호텔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텃밭 농부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겨울 동안 밭의 거름더미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땅강아지 알을 부화시키는 인큐베이터를 스스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봄이 되어 이 거름을 밭에 뿌리는 순간 여러분은 밭 전체에 이 해충들을 직접 옮겨 심는 꼴이 됩니다. 만약 거름을 가지고 있다면 첫 서리가 내릴 때 반드시 삽으로 뒤집어 주거나 섞어 주어야 합니다. 이 아늑한 보금자리를 파괴하십시오. 그러면 추위가 알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줄 것입니다. 그럼 골칫덩이 감자잎벌레는 어떨까요? 여름 내내 잡아서 등유통에 넣어 없앴는데도 다음 해가 되면 또 다시 나타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충이 흙 속에서 월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땅속 20cm, 깊게는 피피닌 치치미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게다가 추위도 아주 잘 견디고요. 더 짜증나는 건 이들이 단순한 월동이 아니라 초장기 휴면 슈퍼파우스 상태로 땅속에서 한 해가 아니라 두세 해까지 버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농부들이 감자를 1년 동안 안 심으면 이긴 줄 알지만 이 벌레들은 그저 잠자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이들을 어떻게 땅 위로 끌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휴면 상태를 강제로 깨는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삽을 들고 흙을 파헤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겁니다. 잠들어 있는 해충에게 물리적 충격, 즉 기계적 조치를 가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만 적용된다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방제법 중 하나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어있는 또 다른 적은 바로 군뱅이, 즉 풍뎅이 유충입니다. 통통하고 하얀 몸에 시자 모양으로 몸을 웅크린 이 애벌레들은 딸기, 산딸기, 그리고 어린 나무의 뿌리를 특히 좋아합니다. 이 군뱅이 한 마리가 하루 만에 2년생 묘목의 뿌리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겨울잠은 아주 깊은 곳에서 잡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따뜻해지고 먹이를 먹기 위해 흙의 윗부분으로 올라옵니다. 바로 이 시기, 즉 흙층을 이동하는 순간이 가장 취약한 때입니다. 늦가을 서리가 내리기 직전에 땅을 깊이 파헤치면 이들을 땅 위로 노출시키게 됩니다. 땅의 보호 없이 차가운 기온에 노출되면 이들은 거의 즉시 죽게 됩니다. 이를 동사, 동시, 유도법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고 돈이 들지 않으며 아주 효과적인 방제 방법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행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깊은 심경 작업입니다. 네, 저도 압니다. 요즘 자연농법이 유행하면서 땅을 파지 않는다 무경웃는 원칙이 대세라는 것을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밭이 해충에 심각하게 감염되었다면 때로는 이 규칙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늦가을의 흙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방식으로 깊게 갈아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목적은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흙의 층을 완전히 뒤집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속 아래층에 있던 흙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약 20cm 깊이에 안락하게 자리 잡고 있던 해충들이 순식간에 표면으로 노출되는 것이죠. 그들의 안전한 은신처는 파괴됩니다. 이제 서리와 찬바람, 그리고 새들이 여러분 대신 나머지 작업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것은 토양에게는 일종의 충격 요법일 수 있지만 때로는 해충 군대의 숫자를 급격히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땅 파는 게 귀찮거나 건강상 이유로 힘드시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혹시 유기농법을 철저히 고집하는 분이신가요? 걱정 마세요. 그런 분들을 위한 해결책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 바로 생물학적 무기입니다. 메타리좀 균을 소개합니다. 이 균은 해충에게는 그야말로 악몽 그 자체입니다. 이 균의 포자가 해충의 몸에 닿으면 내부로 침투하여 말 그대로 해충의 생명을 빨아들입니다. 결국 벌레는 미라처럼 변해버리죠.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메타리좀은 사람, 지렁이, 그리고 벌에게는 안전합니다. 오직 해충에게만 작용하죠. 이 균이 함유된 제제를 가을이나 봄에 흙에 뿌려줄 수 있습니다. 균사체가 땅속에서 스스로 번져나가며 먹잇감을 찾아다닙니다. 마치 목표물을 스스로 찾아 공격하는 지뢰밭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메타리슘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는 또 다른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선충이죠. 하지만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식물을 공격하는 나쁜 선충도 물론 있지만 우리에게 이로운 포식성 선충들이 있습니다. 이 유익한 선충들은 해충의 유충들을 사냥합니다. 특히 곤충병원성 선충은 군뱅이나 철사벌레 유충 속으로 침투하여 특별한 박테리아를 방출합니다. 이 박테리아는 며칠 안에 해충을 완전히 박멸합니다. 말 그대로 초정밀 무기인 셈이죠.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밭에 선충이 섞인 용액을 뿌려주기만 하면 선충들이 곧장 땅속으로 들어가 사냥을 시작합니다. 토양이 완전히 얼어붙지 않는 이상 꽤 낮은 온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분들에게는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물만 주고 잊어버리면 지하의 군대가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해 줄 테니까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정화작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일부 식물이 해충에게 독가스처럼 작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으로 겨자가 있습니다. 백겨자를 녹비작물로 심는 것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아주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철사벌레는 겨자 뿌리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싫어해서 그 지역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죠.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냥 심어놓고 끝내면 효과가 덜합니다. 겨자의 푸른 잎을 흙에 갈아 넣어 주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이것이 분해되면서 땅을 살균하는 에센셜 오일을 방출합니다. 이것을 바로 바이오 훈증법이라고 합니다. 땅에 양분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해충을 퇴치하는 거죠. 최소의 비용으로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흥미로운 녹비 작물은 루핀입니다. 루핀 뿌리에는 알칼로이드 성분인 루피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루피닌은 감자잎벌레와 그 애벌레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성충이 루핀잎을 뜯어 먹거나 애벌레가 뿌리를 갉아먹게 되면 즉시 죽게 됩니다. 게다가 루핀은 강력한 뿌리로 토양을 매우 효과적으로 개량하고 질소를 풍부하게 공급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때문에 루핀은 감자밭에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감자와 루핀을 번갈아 심어보세요. 그러면 감자잎벌레는 독 외에는 먹을 것이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밭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전략이지만 매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효과를 보장합니다. 더치 트랩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 방법은 해충 사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가을에 수확이 끝난 후에도 해충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살을 찌우려고 열심히 먹이를 찾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그들에게 독이 든 특별한 미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자를 몇 개 준비해서 반으로 자르고 그것을 꼬챙이에 꽂으세요. 그런 다음 텃밭 여러 곳에 10cm 깊이로 묻습니다. 이때 꼬챙이는 위치를 표시하는 마커 역할을 합니다. 며칠 뒤에 다시 파내보세요. 얼마나 많은 철사벌레들이 이 잔치에 모였는지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것들을 모아서 모두 태워버리세요. 네, 약간의 수고는 필요하지만 그 대신 봄에 번식할 수백 마리의 해충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청결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위생적인 밭 관리, 즉 청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든 작물 잔해, 썩은 열매,
그리고 낙엽 더미를 밭에 그대로 두고 봄을 기다립니다. 썩으면 좋은 퇴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충들에게 이것은 퇴비가 아니라 따뜻한 겨울 보금자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진딧물은 잡초의 알을 낳고, 민달팽이는 잔해 더미 아래에서 겨울을 나며, 응애는 떨어진 잎 속에 숨어 지냅니다. 가을의 밭에 모든 식물 쓰레기를 치우면 이들에게서 머물 곳을 빼앗는 것입니다. 잔해가 없는 맨 땅은 더 빠르고 깊게 얼어붙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효과입니다. 모든 잔해는 퇴비로 보내십시오. 다만 퇴비가 제대로 발효되고 고온으로 숙성될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소각하거나 아예 밭 밖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늘은 토양의 산성도를 낮추는 방법, 즉 중화 작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철사벌레를 비롯한 여러 해충들은 산성 토양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곳은 그들의 안식처, 일종의 천국인 셈입니다. 만약 텃밭에 이끼, 쇠뜨기 또는 신맛 나는 풀인 수용소렐 같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면 이건 토양이 산성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때 석회 라임, 고토석회 돌로미테 또는 일반적인 식물성 제아이시를 넣어주면 해충들의 서식 환경 자체가 바뀝니다. 토양을 중성으로 만들면 철사벌레는 더 이상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연스레 번식을 멈추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해충을 관리하는 전략입니다. 가을철 밭을 갈아엎을 때 이 중화제를 넣어주는 것은 해충의 개체수 관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즉시 박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서서히 그 삶을 괴롭게 만드는 방식인 것입니다. 또 다른 영리한 방법은 봄의 유인 작물, 즉 미끼 작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눈이 녹자마자 주작물인 감자를 심기 2주 정도 전에 묵은 시감자나 귀리를 먼저 심으세요. 겨울 동안 굶주렸던 해충들은 가장 먼저 올라오는 이 초록싹에 달려들 겁니다. 마치 맛집을 찾은 것처럼 이 지점에 집중적으로 모여들겠죠. 이때 여러분은 이 미끼 작물들을 해충과 함께 흙덩이째로 파냅니다. 그들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야 비로소 주 작물을 심는 겁니다. 이 방법은 가장 먼저 깨어난 활동적인 해충들을 밭에서 미리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천적의 존재를 잊지 마세요. 바로 새들입니다. 겨울엔 새들도 굶주립니다. 박새, 참새, 까마귀 같은 새들이 모두 여러분의 든든한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 땅을 한번 뒤엎어주면 새들에게는 그야말로 뷔페나 다름없습니다. 새 모이통을 설치하거나 소금간이 안 된 돼지 비계를 걸어두어 새들을 밭으로 유인하세요. 일단 새들이 먹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무 껍질이나 땅속을 샅샅이 뒤져 겨울을 나는 애벌레나 해충알들을 찾아 제거해 줍니다. 박사의 한 마리가 겨울 동안 수천 개의 해충알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일하는 무료 인력입니다. 이 소중한 자원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화학적인 방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농약이나 독성 물질을 함부로 쓰는 것을 선호하진 않지만 해충 발생량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심각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건 완전히 최후의 수단이죠. 그럴 때는 수확이 끝난 가을철에 다이아지논 성분의 살충제를 이용해 토양을 처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중화기에 해당합니다. 이 약제는 토양에 직접 살포하여 사용하며 접촉성으로 작용합니다. 이 과립 알갱이에 닿는 모든 생물은 해충기든 아니든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이로운 곤충과 지렁이까지 모두 죽이며
일정 기간 동안 토양은 죽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생물학적 방법이나 일반적인 재배 기술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 가장 심하게 감염된 국소적인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경작 방식, 즉 돌려짓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만약 감자를 한 곳에 10년 연속 심는다면 이는 콜로라도 감자잎벌레나 철사벌레 같은 해충에게는 낙원을 만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먹이가 항상 여기 있을 거라는 걸 알죠. 굳이 멀리 이동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셔야 합니다. 작물에 심는 위치를 바꾸세요. 가직과 작물, 즉 감자 등을 수확한 후에는 콩과 박과 또는 십자화과 작물을 심으십시오. 해충은 봄에 땅속에서 깨어나 기어 나오지만 좋아하는 감자가 없는 거죠. 대신 그들이 정말 싫어하는 마늘이 심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먹이를 찾아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개체가 죽게 됩니다. 돌려짓기는 단순히 교과서에 나오는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충이라는 적을 굶겨 죽이는 확실한 전략입니다. 겨울철 온실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닫힌 환경인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에는 응애거미 진드기나 온실가루의 같은 해충들이 겨울을 납니다. 이들은 골조의 틈이나 흙의 표면에 숨어 월동하죠. 겨울철 온실 내부는 바깥보다 따뜻한 경우가 많아 눈이 쌓여 있지 않은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온실 안에 일부러 눈을 넣어주지 않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눈이 없으면 땅이 너무 건조해지고 심하게 얼어버립니다. 그 결과 유익한 미생물들은 모두 죽지만 틈새에 숨어있던 해충들은 여전히 살아남게 됩니다. 이러한 해충들을 방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온실 내부를 소독제로 깨끗이 세척합니다. 둘째, 유황훈증을 사용합니다. 다만 금속 골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해충의 주요 은신처인 흙의 표면 5에서 7cm를 반드시 걷어내고 새롭고 건강한 흙이나 퇴비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끓는 물 살포법. 이 방법은 좁은 면적에 효과적인 아주 오래된 전통 방식입니다. 이른 봄 땅이 막 녹기 시작했을 무렵 밭에 팔팔 끓인 뜨거운 물을 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민달팽이 알, 해충 유충, 그리고 각종 병원균 포자를 박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넓은 감자밭 수천 평을 이렇게 모두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무나 채소류를 심을 작은 텃밭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뜨거운 물을 준 후 비닐이나 덮개로 밭을 덮어 증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토양에 민이 좋은 살균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100% 안심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법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점은 바로 메리골드와 금잔화입니다. 가을에 시든 꽃들을 절대 그냥 버리지 마세요. 줄기와 꽃을 잘게 부셔서 밭을 갈 때 흙 속에 묻어주세요. 이 꽃에는 피톤치드가 풍부해서 선충이나 땅강아지 같은 해충을 효과적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흙에 섞인 메리골드의 강한 향은 해충의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천연 식물성 기피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잔여물을 많이 투입할수록 여러분의 땅은 더욱 깨끗하고 건강해질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텃밭에서 실천하는 완벽한 무폐기물 순환 농법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종합적인 접근법, 즉 총체적인 전략입니다.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해충들은 정말 영리하고 끈질기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전략은 바로 여러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을에는 땅을 깨끗이 정리하는 위생관리와 깊은 뒤집기, 심경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토양 산도를 낮추는
토양 계량제도 넣어주세요. 봄에는 겨자를 심고 메타리좀 균을 활용한 약재 사용, 그리고 끈끈이 같은 트랩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전선에서 총공세를 펼쳐야만 확실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해충들이 숨을 곳도 먹을 것도 없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이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시스템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 후 여름 내내 방지약을 들고 뛰어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숨겨진 위협은 분명 현실이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하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방법들 대부분은 값비싼 화학약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이미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었거든요. 바로 서리, 포식성 곰팡이, 그리고 해충을 쫓는 식물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하루하루 늦출 때마다 나중에는 수확량이 몇 킬로그램씩 줄어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명심하세요. 최고의 싸움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기는 싸움입니다. 적이 잠들어 약해져 있을 때 지금 토양을 깨끗이 정화하세요. 그래야 봄이 왔을 때 손해를 계산하는 대신 풍성한 새싹들을 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시도해본 가장 특이하거나 기발한 해충 방제법은 무엇인가요? 과연 민간요법이 통할까요? 아니면 화학약품만이 답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텃밭이 언제나 깨끗하길 바랍니다.